그러면 43강 측량도구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측량도구는 보면 뭐 양전척도 있고 양전척은 그냥 일종의 자예요. 그리고 인지도 있고, 그리고 길이고차도 있고, 그리고 보수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자고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척이 있는데 이 척이 어떤 거에 사용을 했었는지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척의 종류인데, 용조척은 성벽이나 궁궐, 이거 좀 암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척은 토지의 거리 측량, 그리고 천문의기, 그리고 추구기 등에 사용되었다는 거. 그리고 항종척은 음률의 간격에 대해서 악기. 그리고 조례기척은 뭐냐면 예기의 기준이 되는 거라는데, 저는 예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죠. 예기란 건 공자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지식인들이 예에 대한 기록이나 공자의 언서를 중심으로 모은 자료집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행할 때 어떤 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제사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길이, 그런 거를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뭐 제사상, 그냥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뭐 제사상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제사 지내는 공간 뭐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당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원래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포백책은 옷감. 옛날에 옷을 포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통 문제집 같은 데서는 다음 중 조선의 양전척으로 성벽이나 궁궐을 건축할 때 쓰이는 척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조척 골라주시는 거. 토지의 거리 측량, 천문의기, 추구기 등 측정 기구로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악기의 규원이 되는 음률의 간격을 뜻한 것으로 무엇이냐. 이러면 항종척.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조척이 무엇인지, 주척이 무엇인지, 항종척이 무엇인지 좀 필수적으로 이거는 좀 암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통 책을 읽을 때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생각하는데, 1단계는 뭐 한두 번 읽으면 이해되는 거, 2단계는 좀 반복해서 신경 써서 읽어야지 좀 내 거가 되는 거, 3단계는 뭐 극한 암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4단계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암기하기도 극한으로 어려운 거, 그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조선시대 표준척을 볼게요. 조선시대 표준척은 무엇이냐면 항종척, 영조척, 조례기척, 모서척, 종서척, 주척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암기를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요런 게 좀 2단계죠. 3단계죠. 좀 따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요런 걸 3단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암기하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조선시대 표준척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 다음 중 조선시대 표준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항종척, 2번 영조척, 3번 조례기척, 4번 이상한 거 4개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표준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선은 어떻게 외웠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에다가 체크 좀 해주시고, 영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조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모, 종, 주라고 외워주세요. 그러면 항영조, 모, 종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항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때 금메달 딴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항영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 끝까지 종주했대요. 항영조가 엄마를 위해서 끝까지 종주했다고. 항영조 뭐 종주라고 외워주세요. 그러면 좀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전제상종서 준수조액. 이거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록된 세 가지의 척은 뭐가 있냐면 영포주라고 외우세요. 영포주.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거는 뭐냐면 영주. 제 친구 중에 박영주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이름 생각했어요. 그러면 필수 암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뭐 한 3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처음부터 좀 말씀드릴 거 그랬어요. 3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외우셔야 되죠. 조선시대 표준척, 항영조보 종주, 준수조액에 기록된 거는 영포주, 조선시대 많이 사용된 거는 내 친구의 이름 영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를 한번 볼게요. 인지는 어떤 거냐면 이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는 뭐냐면 평판 측량 기구예요. 평판 측량 기구이자 규형 인지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양성에 측량 기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수직축 수평 눈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축 그리고 이 수평 눈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좀 인지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수직축은 무체를 볼 수 있는 규형은 수직축의 부착, 수직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좀 체크 좀 해두신 게 숫자 우리 항상 좀 체크 좀 해주셔야죠. 24방이 7도의 정확도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실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약 2단계라고 저는 좀 전제 조건을 해요. 2단계.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요 정도는 한 2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체크해서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평판 측량 기구, 규형 인지라고도 하고 한양성 측량 기록을 좀 유심히 좀 봐두세요. 그리고 요것도 좀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현재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3단계 길이고차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길이고차 부분 거리 측정 기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림 보시면 그림을 좀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뭐 인형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여기선 안 보이는데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게 막 움직이면서 어느 일정 거리를 가면 인형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못 그려서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짐을 딱 들고 있어요. 인형이 없고 일정 거리를 움직일 때마다 요거를 쳐가지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어디서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차승원 배우가 나온 고산자 김정호인가? 그 영화 보면 앞부분에 이 길이고차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 한번 좀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 측정 기구인데 중국 진대에 처음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작된 거 아니에요. 중국 송사 여복지에 있었고 홍대용이 쓴 담원집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조는 홍대용의 주요 수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지 측량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렇게 마차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진 곳은 좀 불리할 거예요. 그리고 문종시대에 제방공사 때 관측 기록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돼요. 실제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조선시대 길이고차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길이고차
사용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토지의 거리 측정을 위한 수레형 기구이다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길이고차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 또 길이고차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답은 거리 측정 기구였다는 거. 오답 표시 거리 측정 기구였는데, 오답은 뭐였냐면, 오답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무게 측정, 그리고 높이, 그리고 면적,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이 나왔었죠. 길이고차의 목적은 뭐다? 거리 측정 기구라는 거죠. 그리고 평지 측량에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수레니까. 경사진 곳은 수레가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길이고차로 측량이 어려운 산지나 협지에 이용하는 거는 보수척이었어요. 일종의 자 같은 거였어요. 줄자 같은 거. 그래서 길이고차와 함께 고안이 되었다는 거. 함께.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43강 측량 도구는, 조선의 양전척은 일종의 척이라는 거는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자랑 똑같은 거예요. 영조척이, 각각의 영조척이 무엇인지 딱딱 이렇게 다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3단계 필수 암기 부분, 표준척이 무엇인지 항영조보 종주 외우실 수 있죠. 영포주, 영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3단계. 그리고 이거는 좀 인지 부분은 2단계 부분인데, 여기서 좀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인지, 다음 중 인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요. 걷고 1번 평판 측량 기구이다. 2번 수직축 수평 눈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 수평 눈금반은 24방이 7도의 정확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4번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문종시대에 제방 공사 기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길이고차가 했던 거를 인지에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양성 측량 기록은 인지이라는 거, 그리고 문종시대 제방공사는 길이고차라는 거 꼭 체크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장난 칠 게 뭐다? 24방이 7도의 정확도를 숫자를 바꿔서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인지는 현재 실존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실존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물의 크기 구조 자세히 알 수 없다라는 거. 또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단계지만 좀 외우셔야 될 거는 한양성 측량 기록 이거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고차는 좀 외우실 게 뭐냐면, 문정시대 제방공사에 쓰였다는 거. 이것도 한양성 측량 기록으로 말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좀 문제 이상하게 냈던 거 뭐냐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을 한 문제도 있었어요. 홍대용의 담험 집의 구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아니죠. 주의 수용이죠. 이것도 좀 약간 억지 문제인데 좀 체크 좀 해두세요. 구조는 주의 수용.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되죠. 조니까 조에서 주를 좀 유추하시면 되죠. 그리고 보수척이 나왔다는 거. 길이고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좀 봐두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것도 좀 구별 좀 해드려야지. 길이고차도 이 정도 수준이 한 2단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길이고차로 측량이 어려운 산지 협지에 이용된 거는 요 정도가 1단계 정도. 한두 번 정도 읽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측량 도구는 43강 측량 도구는 여기까지 하고,
4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